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요.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광고가 좀 길게 나오네요. 그죠? 네. 이게 내가 넣었나? 광고를? 안 넣었는데. 자, 어쨌든 광고 보시고 여러분 궁금한 것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방송. 연금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찾아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자가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가 지금 벌써 횟수가 지금 170회를 넘어서 이제 4년, 5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보니까 이제 연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연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많은 분들이 또 경쟁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연금에 대해서 여기저기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후는 더더욱 행복해지겠죠. 자,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 많이 또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우리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3년, 4년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든 방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또 방송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도 좀 해주시죠. 인사도 우리 댓글도 좋지만 이제 인사부터 하고, 그렇죠?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해서 서로 생사 확인을 해야죠. 자, 남박사님 또 이렇게 여전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이게 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 눈도 온다고 하니까 되게 조심하시고요. 네, 이 비가 가고 나면 이제 봄이 시작돼서 겨울 다 가고 우리가 따뜻한 이제 봄이 왔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김정민님 오늘도 라이브 방송 진행되나요? 우리 김정민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이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송을 못하는 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지 않고 계속 매주 휴일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님 반갑습니다. 새꼬마님 반갑습니다. 개구리솜님 반갑습니다. 스카리님 오셨네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연금에 대해 여러 생각들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네요. 질문 많이 주십시오. 네, 2016년에 계약한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 비과세 맞나요? 2017년 4월 이전에 계약한 상품들은 모두 비과세라고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네, 2017년 4월 이전에 계약한 상품, 그런 월 적립식은 무제한 비과세고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이런 조건이, 10년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고요.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2억 원이었고 지금은 1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자, 몽당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님 지금 수령 중인 국민연금 3월에 멈추고 내년 9월까지 19개월 연금 연기하면 못하는 금액 326만 3천 원입니다. 3,263만 원입니다. 네. 3개월수 14년입니다. 월 19만 원 정도 더 타게 되는데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쨌든 이 국민연금 연기의 문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못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치면 굉장히 아까워 보이지만 대신에 연기함으로써 7.2%씩 올라가는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연명 80세 이상만 사신다면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못 받는 금액 따지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해 보이지만 사실 연기에 대한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장수하신다면 더 큰 혜택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안태형님 반갑습니다. 양현정님 반갑습니다. 임승환님 반갑습니다. 라일랑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제이드님 반갑습니다.
박찬호님 반갑습니다. 윤양현님 반갑습니다. 네버엔딩님 반갑습니다. 자, 라일락님 또 반갑습니다. 자, 스카리님, 1년 동안 받는 총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대한 상품의 변액연금 포함되나요? 안 됩니다. 자,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 되는 연금은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만 포함되고요. 그 연금 계좌 내에 있는 금액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 연금보험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버엔딩님,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주십시오. 자, 피아노님 안녕하세요. 66년생 남편 추납.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해야 할까요? 보험료가 9% 아닌 13% 된다는데요. 자, 맞습니다. 보험료가 13%로 된다고 하게 되면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보험료만 올라간다면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대출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득대출이 뭐 4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9%가 바로 13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내년에 10, 그다음 몇 년 있다가 뭐 1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는데 소득대출은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보다 늦춰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있는데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면서 소득공제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올해 소득공제 받는 게 좋냐, 내년에 받는 게 좋냐, 이거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건 개혁안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내시는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먼저 내고 사망하시게 되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도저님, 남편은 공무원, 배우자는 국민연금 받는 경우 남편 사망 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중복 적용받지 않고 60%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서로 부부인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안 되고 공무원 부부인 경우도 안 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서로 이렇게 부부가 연금의 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1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오늘은 지각하지 않는 나 자신을 축하합니다. 네. 지각하지 않고 9시에 딱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휴일이기 때문에, 별일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겠죠? 저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님 반갑습니다. 즐겁게 살자님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라이브로 보는 게 정말 유익하고 즐겁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제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유익하고 또 즐거운 방송이 돼야 되는데 즐거운 방송이 돼야 되려면 어떡할까? 춤이라도 춰야 되나? 네, 어쨌든 저녁 이 시간에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겨야죠. 감사합니다. 민트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퇴직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국민연금 깎이나요? 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관계없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깎이는 소득은 근로사업 임대소득만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이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도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은 국민연금 깎는 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깎이는 소득은 근로사업 임대소득 세 가지입니다. 자, 새꼬마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생기는 연휴, 월요병 생기는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박사님과 같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일 출근하실 텐데 그래도 연금이 잘 준비하고 계시면 연금을 잘 준비하게 되면 내가 지금은 월요일날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지만 나중에 은퇴 이후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이고 노후가 기다려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채 10년 만기에 올 1월에 가입 중이고 IS에 1,000만 원은 올 3월에 만기입니다. 추가로 2,000만 원을 국채에 가입하는 것과 IS에 추가 입금하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자, ISA는 어카운트고요. 국채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 자체가 약간 대상이 다르거든요. ISA 가입하셔도 채권형 펀드를 살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10년 만기예요. 10년 만기. 자, 그러면 10년 만기, 20년 만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10년을 묻어둘 돈이면 그냥 국채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이자 같은 거 발생할 것이고 그 이자에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년 만기를 쭉 참을 수 있으면 가시는 거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ISA는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를 받고 또 저율과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매력적이고요. 중간에 ISA는 보통 3년 만기 되면 이제 다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만기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목돈을 마련하는 돈이다. 그리고 절세 효과가 중요하다. 그러면 ISA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10년을 묻어둘 생각이다. 그렇게 하시면 국채 하시면 되겠죠. 네. 수익률은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SA에서 운영하셔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국채라는 것이 안전자산이긴 하겠지만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수현님 반갑습니다. 스카리님, TDF에 가입해서 15년 정도 묵혀두었다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에 15년 가입하시겠다. 이 경우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15년 동안 불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큰 금액을 일시납으로 TDF에 불입하여 15년 동안 묵혀두는 것이 좋은 건가요? 자, 일단 TDF를 사시는데 TDF에 15년 묵혀두는데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내서 15년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것이 좋으냐가 아니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목돈을 한 번에 낸 분들은 이게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달성하겠죠. 반면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목돈으로 한 번에 산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을 내겠지만 적립식으로 천천히 산 사람들은 그만큼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가 유리해요? 목돈 내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목돈을 낸 사람들은 떨어지는데 한 번에 막 폭락하기 때문에 이게 목돈이 한 번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 20%만 빠져도 내 목돈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적립식으로 샀어요. 그런 분 떨어져도 저가에 계속 싼 가격에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산 것만 많이 떨어졌지 중간에 산 건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률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카리니 이건 투자의 기본인데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몰빵에 사시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적립식으로 사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나중에 다시 회복한다라는 조건 하에서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천천히 할 것 같다 적립식으로 사십시오. 근데 내가 바로 올라갈 것 같다 계속 그러면 목돈 사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느 게 좋을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딱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안전하게 하면 보통 적립식 분산 투자를 권유해 드리지만 주가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적립식보다는 목돈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정수현님 반갑습니다. 네, 스카리님. 이거 어디냐? 네. 네, 이거 있었고요. 드래곤님 어디 갔냐? IRP 계좌 동시 개시해도 되나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5년 정도 생활비로 사용해서 100만 원씩 이상씩 받아야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럼요. 계좌가 여러 개면 동시 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나 계좌별 그 연금 수령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 합산해서 연간 수령액 총액 1,5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정미수님 연금박사 늘 듣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바라스부리님 반갑습니다. 자, 네버엔딩님, 추납 34개월 낼 것이 있는데, 전 연금 개혁 후에 보험료율 13% 되면 추납 금액이 40% 올라가니까, 연금 개혁제는 추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득 지출은 44%라면 지금 41.5니까, 지금 추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것이 잘 보시면, 9가 13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현재 안대로라면 내년에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이렇게 4년에 걸쳐 올라가는 것이고 40대라면 그 4년 그게 8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바로 13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가 내년에 개혁이 돼가지고 10%로 올라갔는데 소득대체율은 바로 44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사실상 지금 하는 게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개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13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걸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님 공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호님 제주도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시청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입니다. 정박이섬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추납하는데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자를 내야 하나요? 네, 추납은 일시불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일시불로 신청한 금액을 한 번은 내셔도 되고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나눠서 내시게 되면 대신에 한 번은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납에 따른 이자를 내셔야 돼요. 이자 아시겠죠? 그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를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에 1,000만 원 추납을 하겠다. 근데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뭐 50만 원씩 뭐 20개월 동안 분납하겠다. 그러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50개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20개월을 분납을 하지 말고 매달 50만 원씩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귀찮겠지만 매달 50만 원씩 오늘 50만 원 추후 납부 신청하고 다음 달 또 전화해서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이자는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분납이 자동으로 빠져가게 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만 내가 직접 매달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밟으면 이자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블루 컬러니 박사님 연금이 있는데 추납 기능도 있나요? 네, 90년대 판매되었던 굉장히 높은 고금리 연금이죠. 네, 이거 추납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비비 다 끝나셨을 거 아닙니까? 다비비 끝났으면 지금은 아마 추납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네, 아마 그 내신 금액이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손감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조동희님 휴일인데도 변치 않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휴일. 여러분에겐 휴일이지만 연금 박사에겐 여러분과 만나는 날, 즐거운 날이니까 휴일. 네, 휴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월요일이 휴일인 날이 꽤 많네. 월요일이 사실 오늘은 휴일 아닌데 원래 대체 휴일. 그죠? 아니, 그만 좀 쉬고 이제 하지.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 그죠? 네. 쉬면 좋은 건가? 네. 어쨌든, 네. 자, 스카르님, 증권사 IRP 계좌에 어느 해는 900만 원 한도까지 또 어느 해는 900만 원 한도를 넘게 넣었고, 몇 년 전에는 700만 원 한도라 그 금액까지만, 또 어느 해는 700만 원 한도 넘게 넣었고, 은행에서 증권 신 IRP 계좌로 계좌 이전도 했다면 연금 개시할 때 연금 개시 순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IRP 증권사에 물어보면 얼마까지가 금액 넘은 한도 금액이고 얼마까지 한도 안 넘은 금액인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를 띄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띄워보면 내가 소득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불입하신 돈은 다 세액공제 받으셨다면 그건 나중에 연금 타는 때 나오시는 거고, 그런데 내가 초과돼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걔가 먼저 나옵니다. 걔가 얼마인지는 아마 증권사에서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증권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종원님 반갑습니다. 자, 부7772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그죠? 네. 우리 들으신 분들 좋아요 누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연금 개혁 때도 5년 조기 수령 가능할까요? 이 제도가 없어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개혁될 때 지금 조기 수령 제도에 대한 개혁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행대로 갈 겁니다. 조기 수령을 없애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조기할 때 감액률을 조금 더 줄인다든가, 오히려 지금 이제 은퇴 절벽이 길어지면서 조기 수령 제도가 더 발전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부분 연금제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어쨌든 조기 수령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군인님 80세 이상 살 수 있으면 연금 수령을 늦추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군인님께서 80세 이전까지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빨리 상속 준비하셔야죠. 네, 상속 준비. 네. 자,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래 살 확률이 50%, 일찍 죽을 확률이 50%라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은 연금으로 준비하고 절반은 상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누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잘 준비하겠죠. 내가 만약에 딱 80세 생일 되는 날 죽기로 예정돼 있다.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당겨라?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늦춰라?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연금
연금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오래 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일찍 죽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뭐하러 연금을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준웅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국민연금 인출해서 사용한 것 지금 이자 포함해서 입금하면 연금이 달에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입금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퇴직 전에 입금하는 것이 좋을지 69년생입니다. 자, 이거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반납. 옛날에 인출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단 국민연금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하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네, 뭐 늦게 하는 것, 지금이나 늦게 하는 것은 뭐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늦게 하게 되면 이자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반납은 어쨌든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이건 뵐 수 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납은. 자, 이덕서님 감사합니다. 안단태님 증권사 IRP는 5년 이상 55세 이상이 아니고 60세가 만기더라고요. 증권사 개인연금저축과는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증권사 IRP도 5년과 55세 똑같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냐 은행이냐 보험사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래서 IRP는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개시하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계좌에 뭐라고 써있든 관계없이 조건만 달성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60세 만기는 아니고요. 60세 만기라고 무슨 뭐 여기 적립식 만기라든가 뭐 이런 만기가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없이 55세가 되면 내가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피아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님 맞으시군요. 귀찮지만 그러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추납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추납은 매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내가 추납을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 전화해서 100만 원, 다음 달 전화해서 100만 원, 10달 계속 나눠서 하셔도 되겠고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분납을 하시게 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귀찮더라도 그냥 매번 하셔라. 근데 내가 그냥 매번 하는 게 귀찮다? 그럼 이자 내면서 분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카리님, 직장인이 정년 이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정년 이전의 직장이 국민연금 50% 내주던 금액을 그 직장이 월급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정년까지 반 내주다가 정년 지나면 50% 금액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50%를 돌려준다면 정년 이후에 본인이 100% 다 내야 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이 정년 이후처럼 반반하시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스카리님 뭐 질문 내용 대략 이해하겠는데, 자, 정년 이전까지 60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스카리님 월급에서 25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회사가 25만 원을 더해서 5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도 25만 원 빼가는 거죠. 자, 그런데 60세가 지나고 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는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5만 원을 띄어갔잖아요. 스카리님 월급에서 25만 원 띄어가고 회사가 25만 원 지원해서 50만 원을 냈다는 얘기죠. 근데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25만 원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는 것도 당연히 안 주는 것이지만 스카리님 월급에서 25만 원 떼가던 거를 안 주고 다시 그냥 월급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25만 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카리님이 국민연금을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내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단 전화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50만 원 빼가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60세 이후에는 회사가 2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50만 원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까지는 내가 25만 원만 내면 됐는데 5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임의계속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5만 원씩 냈을 때도 좋은 거지만 50만 원 내가 다 내도 좋은 거니까 더 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 감사합니다. 자, 스카리님, 그리고 정년 끝나고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해도 50% 금액을 직장에 계속 주나요? 안 줍니다. 네, 정년이 끝나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회사가 스카리님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카리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내 직원들을 뽑는 순간 내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걔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가 절반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내주니까 좋지만 내가 사장인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뽑으면 얘 4대 보험료 다 내줘야 돼요. 그죠? 근데 60세가 딱 넘었는데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의무납부가 아니래. 근데 회사가 왜 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는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회사가 내가 추가로 너한테 25만 원 더 줄게. 그냥 네가 나가면 우리 회사가 싫으니까 너는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인재니까 제발 좀 있어줘. 라는 차원에서 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회사에서 떼고 내는 것도 아니고요. 스카르님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윤유서님 안녕하세요. 3월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개인저축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료도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 연금저축으로 이자를 받는다. 이게 뭘까요? 네. 일단 이자 소득, 그쵸, 개인저축. 만약에 내가 저축이 있어가지고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근데 중요한 건 이자 배당, 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근로소득자라면 추가적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온다 일단. 자, 권경님 연간수령금 1,500만 원, 우체국 배당금이나 연금저축 추가비용 포함되지 않지요. 네, 1,500만 원. 7% 최저보증 연금 일시납 후 7년 후 수령과 7년 납 5년 거치 후 연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죠. 네. 일단, 네, 뭐 1,500원 넘어가고요. 네. 7% 최저보증 연금 일시납 후 7년 후 수령과 7년 납 5년 거치 후 수령. 일단 일시납하고 7년 후 수령하는 건 7년 만에 받는 것이고, 그다음 7년 납 5년 거치한 후 연금액 받는 것은 12년 만에 수령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올라가는 것이고 일시납은 한 번에 내니까 그만큼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요 두 조건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목돈을 한 번에 내서 7년 후에 받는 거하고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천천히 내서 12년 후에 받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한번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 네, 여기 저희 센터 문의하시게 되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 금액까지 뽑아드릴 테니까 이런 질문은 저희 센터로 낮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송마루님 반갑습니다. 연금보험 10년 넘었는데 개시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70세 만기에 개시하는 게 좋은가요? 네. 자, 일단 개시하는 게 좋은가요? 물어보셨는데 이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이 필요 없다. 그럼 뭐하러 지금 개시해요? 늦게 개시하면 되지. 지금 개시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좋지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늦춰서 개시하시게 되면 늦게 받지만 한 번에 받는 금액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늦춰서 개시하는 것이 연금액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개시하는 경우는 뭐가 좋냐? 만약에 이 연금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고 별로 불만족스러운 연금이다. 그러시면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봐야 연금액이 얼마 안 늘어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개시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시하는 금액을 더 좋은 연금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 개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무조건 빼서 쓰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수익률이 낮다면 지금 개시할 수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률이 높다면 더 기다렸다가 늦게 개시하는 것이 좋겠죠. 네. 자, VO777님, 박사님, 와이프 공무원 250, 본인 150, 퇴직연금 IRP 150, 최저보증 100, 배당소득 150, 개 700 목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적 부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우, 뭐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왜, 부인과 본인께서 공적연금으로 400만 원 확보해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로 150에다가 최저보증 100, 배당소득까지 150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이것만 달성된다면 제가 보기에 공무원연금, 본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최저보증은 일단 확정이고 배당소득은 뭐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777님께서는 걱정 없이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진짜 부족하다?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하시면 대박이죠. 이제 그럼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777님 잘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노후 준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분 공무원하고 본인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대로 준비하신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777님처럼 여러분이 국민연금 평생월급 내 노후의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만 꾸준하게 잘 준비해 오시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준비하셨다? 아니면 주택연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월 500만 원의 평생월급 만들기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연금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어려운 것일 뿐이지 이렇게 미리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김정민님, 연기연금 5년을 하게 되면 추후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네, 연기연금과 관계없이 추후납부는 연금 개시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연기연금 하기 전에.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 63세 연금 개시다. 그럼 62세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선영님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은 연금박사 생방송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죠. 지금 벌써 174회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거의 4년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 수선아님 안녕하세요. 최저 7% 연금 일시불에 1억 넣는 것도 10년 거치해서 연금 받아야 하나요? 올해 60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최저보증 연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게 7%까지 나와 있는데 뭐 기간에 따라 약간 이자율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저보증 연금 일시불로 1억 넣어서 하시는 건데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고요. 5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5년 만에 하셔도 되고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다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연금 개시와는 관계없이 5년 후에 바로 개시해도 비과세 조건은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10년 비과세 조건이라는 것이 계약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 10년이지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10년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5년 만에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7년 만에 깨면 과세. 내가 5년 만에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10년이 지났으면 얘는 비과세로 평생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후에 연금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연금 개시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찍 개시하는 것보다 늦춰서 개시하는 것이 연금액이 많이 유리하겠죠. 자, 네, 진님, 퇴직연금 IRP 1,500 수령, 구개인연금 1,500 수령, 국민연금 2,400 받으면 종합소득세 해당되는 건가요? 네, 퇴직연금 IRP에서 1,500 수령하시는 건데 이 퇴직연금 IRP에서 퇴직금 원금 아니겠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1,500이 수령하는 것인데 어차피 1,500 한도로 수령하신다면 괜찮고요. 근데 구개인연금 1,500 수령? 자, 구개인연금이라는 게 뭐냐? 구개인연금이라는 것이 90년대에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연금저축. 그 연금저축은 5년간 나눠 수령하시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품과 연금저축, 지금 현재 IRP는 사실 무관한 상품입니다. 별도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개인연금 따로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IRP 수령하시고, 서로 조건만 맞으시면 아무 합산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2,400 받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민연금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2,400 받는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별도 빼버리고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없다. 그러시면 원천징수로 종료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네. 자, 알고 봐요님,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넘는데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나요? 아니면 분리과세 되나요? 자, 연간 1,500만 원 넘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요.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사적연금. 연금은 연금소득이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뭐죠?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세법 많이 헷갈리는데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연금소득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과세된다 한들 얘는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간 1,500만 원 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 되거나 혹은 내가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16.5%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분리과세,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는 것이 기본인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1,500억을 받던 관계없이. 어쨌든 이해되시겠죠? 자, 김원민님 반갑습니다. 이수일님, 국민연금 개혁돼서 보험료율 13% 되고 나서 추납하면 일괄 13%인가요? 아니면 금년 10, 내년 11 점차 추납인가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13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내년에 10, 후년에 11, 그 다음에 12, 10 이렇게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추납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달라지는 각각 따로따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송마루님, 배우자는 임의로 9만 원 납부하는데 좀 더 올려서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뭐 임의 가입하신 분들에게 적게 내면 낼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9만 원은 너무 적다.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내셔도 충분히 가성비도 확보하면서 연금액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아노님, 66년 2월생인 남편이 내년에도 근무하는데 임의 가입하려면 금액을 결정할 수 없지요. 그리고 추가 납입하는 금액과도 무관하고요. 자, 일단 66년생이시면 내년에 60세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 가입하려면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근무하신다면, 그렇죠. 근무하신다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하실 때 내가 금액을 정할 수는 없겠죠. 올릴 수는 있지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추가 납입하는 금액과도 무관하고요. 추가 납입은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추후 납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추후 납부는 그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면 추후 납부 금액도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무 안 한다면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안단태님, 정년퇴직 2년 남기고 회사 명퇴 오신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제가 내나요? 건강보험도 제가 다음 달부터 바로 내야 하나요? 자, 일단 정년 퇴직한 후에 2년 남기셨네요. 아직 60세가 안 되셨다는 얘기죠. 쉽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의무 납입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득이 없으면 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내셔도 되고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기 싫으면 이게 명퇴하셨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납부 예외 처리하시면 그 기간에 안 낼 수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는 바로 다음 달부터 내가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이건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직장가입자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였던 시절의 보험료를 3년간 계속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시면 본인이 직접 어쨌든 내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해서 안 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셔야 되는 거죠. 찰떡아이스님, 노란우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란우산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란우산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셔가지고 매달 뭐 몇십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쭉 내시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한도는 떨어지고요. 좀 연간 소득이 낮으신 분들, 한 3, 4천만 원 이내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 받으면서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60세 이후가 되면, 혹은 내가 이제 폐업하게 되면, 그때 이거를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10년, 15년, 20년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신연금 기능은 없지만 연금처럼 확정기간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고 노후의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고 찾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영업자들은 꼭 노란우산 가입하고 계십시오. 저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트님,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면 좋은가요? 아니면 납부금액이 많으면 좋은가요? 40년쯤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은 구조상 동일한 금액을 하더라도 짧게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길게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납부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적은 금액을 길게 내는 것이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제가 보기엔 많이 길게 내는 게 좋겠죠. 어쨌든 40년 다 내신다면 지금 소득대체율이 41.5%이기 때문에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한 달에 9만 원씩 보험료를 꾸준하게 내신다면 40년간 내시면 이분의 연금액은 40만 원씩 평생 받으시는 걸로. 물론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알파로 감안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산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어쨌든 납부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폰지밥님 조금 늦으셨네요. 네, 늦으셨어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키님,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하면 프랑스처럼 폭동 날까요? 이 정도 개혁 가지고는 폭동 안 나는, 지금 폭동 안 나게 하려고 개혁을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폭동 날 정도로 개혁을 해야, 그래야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사실 국민연금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하나, 그거는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고 앞으로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에겐 굉장히 나쁜 제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혁한다 그랬다가 이제 다들 싫어하니까 그죠? 네. 지금 뭐 폭동이 날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악이 되는 것 같아요. 잘못 기억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고갈이 국민연금 개혁을 했는데 연금 기금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유경로님 반갑습니다. 정박이사님 64년생 1억 5년 거치후 받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 일시불 연금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최저보증 5, 6, 7, 8% 최저보증 연금 나와 있는데 이 연금에 대한 문의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셔야지 금액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상담 지금 라이브 시간에는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긴 좀 쉽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나무님 62세인데 전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데 일시 반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신군요. 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60세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하셨어요? 빨리 가서 반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반납하시면 연금액이 팍 올라갑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반납은. 그러니까요, 네. 일시 반환 하십시오. 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대출을 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유경라님. 추납 4천만 원 정도 최대치가 나왔는데 4천만 원 다 회수하려면 15년 이상 걸리는데 추납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15년 180개월, 3개월에서 180개월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근데 뭐 나 혼자 있고 내가 연금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배우자도 연금이 있고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수가 15년 이상, 180개월 이상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개인 연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의 장점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금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 수가 15년 이상 나오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개구리섬님 75년생 지역가입자입니다. 45,000원 165개월 납부하고 있어요. 너무 적게 납부하시는데요. 네. 추납 119개월을 하고 임의계속 가입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올릴 생각입니다. 연금액 얼마 정도 올리시면 좋을까요? 네, 45,000원씩 내셨기 때문에 낸돈 대비 가성비는 짱이지만 너무 금액을 적게 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만원까지는 올려서 내시고요. 그리고 추납하시면 가성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연금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제이드님 4월부터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넣지 못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납부로 넣어야 할까요? 실직하셨군요. 자, 뭐 실직하셨으니까 나이가 드신다면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납부하셔도 되긴 편한 거 하십시오. 지금 못 낼 것 같으면 굳이 지금 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내시는 것보다 나중에 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물론 이제 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죠.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뭐 낼 수 있으면 지금 내시고 낼 수 없다면 나중에 내시고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수님 안녕하세요. 월납입료 59만 8천원 5년간 납입하게 되면 3,589만 2천원 되는데 해지원금이 4,200만원이고 네, 비과세고 연봉리로 2.4 정이라고 하는데 네. 62세인데 5년 내고 5년 있다 탄다고 하는데 70이 탄다고 하는데 연금박사님은 50만원은 5년 붓고 5년 기다리고 10년 지나면 비과세를 타는 게 어떤 게 나을까요? 연금박사는 죽일 때까지 20만원씩 다달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5년짜리 뭐 적금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비과세 아닙니다. 자,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해서 10년 채워야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해지연금이라는 얘기 자체가 해지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년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 안 되거든요. 10년 채우면 비과세는 10이든 뭐 최저보증연금이나 동일한 조건이고요. 다만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좋은 거고 10년 차에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저축보험인 거죠. 자,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고요. 내가 10년 후에 목돈 찾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10년짜리 비과세 저축보험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내가 연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좋으냐는 연금이냐 목돈 마련이냐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달로또사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88년에 군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만 59.5세인데 이제라도 추납할까요? 하셔야죠. 이제 네, 슬슬 이제 연금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군복무 기간도 추납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 추납 가능하죠. 88년 이후니까 네. 하셔가지고 연금은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님, 와, 777님 응원합니다. 저는 연금 월 500만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박사 센터 방문해서 좋은 상품 가입했고 행복합니다.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또 저희 고객 여러분, 월 500만원 평생 월급 만들기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파이팅 해서 우리가 노후에 월 500만원 연금 평생 월급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연금 받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정말 잘해왔구나. 내가 인생을 잘 준비했구나. 그죠?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죠? 지금이야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파이팅 해서 월 500만원 평생 월급 만들기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이 많아서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낸다면 회사에서 50% 내주던 것까지 내는 건지 아니면 50%만 내는 건지. 네.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다 내셔야죠. 네. 그죠. 그때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거, 국민연금 절반, 건강보험 절반 내주는 것이고, 이제 퇴사하면 짤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하셔도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50% 내주는 것이 좋은 것일 뿐이지 사실상 이게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뭔가 지원을 바란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이 다 내시는 겁니다. 자, 안단트님, 4월에 연금개혁 뜬다면 몇 월이 돼야 50대들은 10%를 오를까요? 네, 4월에 연금개혁 뜬다? 50대? 50대, 예, 그쵸. 뭐 개혁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뭐 바로 올해부터 오르지 않겠죠. 내년부터 오르지 않을까요? 내년부터. 원래는 작년에 개혁하고 올해부터 올랐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개혁이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 오르겠죠. 바로 올해부터 올려라? 에이, 그러면 사기꾼이지. 안 됩니다. 네. 자, 대나무님 감사합니다. 네, 안나태님, 명퇴시 건강보험료 지역값제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4.5% 안 내주니까 제가 9%다 내야 하나요? 네, 그럼요. 네, 회사에서 절반 안 내줍니다. 네. 자, 영궁학고기님 반갑습니다. 네, 알고봐요님, 국민연금 받는 거는 금소세, 건보료 박탈에 전혀 지장 없는 거 맞나요? 네, 네. 자, 국민연금 받는 거는 금소세, 건보료 박탈에 지장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박탈된다? 뭐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게 되면 당연히 피부영자가 되시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국민연금 적게 받으시면 피부영자 대상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피부영자 조건, 일단 어쨌든 퇴직을 하시고 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다 보면서 건강보험료가 다시 책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러나, 건보료, 피부영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영자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피부영자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건 별도의 기준을 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장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는 국민연금은 관계 없습니다. 김현수님,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퇴근 시간 아닙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10시입니다. 10시. 네. 저 빨리 퇴근시키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죄송해요. 늦으셨네요. 저희가 커튼을 장난쳐서 떨어뜨려서 고치느라 지금 봤습니다. 9살 애라서요. 네. 9살 애가 얼마나 똑똑하면 커튼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애가 커튼을 장난쳐서 떨어뜨렸다. 얘는 굉장히 힘이 센 거고, 그렇죠? 그만큼 또 올라가려는 또 이렇게 커튼을 가지고 올라가려는 그런 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운동을 좋아하고 힘이 좋으니까 애도 그렇네. 또 얼마나 나중에 운동 시키십시오. 네. 훌륭합니다. 자, 후추님, 후추거는 건너뛰었어요. 위에, 후추거 건너뛰었어요? 위에 있어요? 네, 후추거. 이상하다. 내가 뭐 건너뛴 게 없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님, 뭘 얘기했을까? 네,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추님, 아직 없는데, 네, 어디 갔지? 네, 후추님 거, 예, 불도저님 거, 네, 없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안 보여요. 혹은 뭐, 몽당이님 위에 제 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몽당이님 어디겠지? 몽당이. 과근이님이 후추님인가요? 네, 과근이님 그냥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삭제된 거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기 다시 보시면 저한테 삭제된 거라고 나와요. 네. 셀틱클래스코님 못 보는 거 제방 감사합니다. 한이도리님 군복무 추납은 최대 보험료로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군복무 추납이든 무슨 추납이든 관계없이 지금 나이가 있으시다면 많이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는 게 좋고요. 3개월 수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건 같긴 한데 3개월 수가 너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이제 뭐 당연히 많이 하시는 거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좋을지 말지는 다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제 단순 답변으로 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동희님,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남편이 먼저 타고 있는데 합의 이혼하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예, 어차피 이혼하시게 되면 분할하셔야 되거든요. 분할. 자, 그런데 자, 이 분할하게 되면 분할연금 받는데 분할연금은 언제 받냐면 남편이 연금 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바로 이혼하면 분할연금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남편도 연금 받는 나이가 돼야 되고 부인도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의 이혼한 후에 분할연금 받을 수 있고 본인 연금도 분할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할연금은 조건이 뭐냐면 부부가 둘 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하신다 하더라도 부인이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다 그러면 남편이 다 받고 계시다가 이 부인께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분할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마르티네스님, 네. 지금 추납하면 9% 현소득대체로 확정되는 겁니까? 지금 추납하시게 되면, 현소득대체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추납하면서 내가 분납을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내게 되면, 추납은 하긴 했는데 나눠내게 되면, 나눠내는 기간 중에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장미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인사 늦었습니다. 네. 후추님, 몽당이님 위에 제 글 없는데 다시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순아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박사님 방송 보고 나서 제 연금을 더 이상 넣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좋은 개인연금 좀 추천해주세요. 저는 66년생입니다. 일단, 제 방송을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으니까 기본만 하시고요. 좋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지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정말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받는다면 제일 좋으니까 이거 네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품 견적하고 비교까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와 공희님 총연금 납입기간 312개월 임의계속 가입 추납 반납 다 한 겁니다. 다음 달 연금 개시인데 수령액이 적어요. 30년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30년 만들 방법 360개월이죠. 네, 다 했잖아. 다 없지 이제 네. 지금 이제 나이가 이미 연금 개시 하시는데 방법이 없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연금 남았습니다. 연기연금. 그래서 5년간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올라가니까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 아니시라면 그냥 5년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박사님, 지역보험료가 많으면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3년 동안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를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를 3년간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때 내 금액은 절반 50%만.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할 때 냈던 보험료, 본인의 월급에서 빠져나갔던 보험료 그때를 내는 걸로.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 가입자였을 때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한 40만 원 띄어갔다. 그러면 40만 원 그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현김님, 내년에 연금 계시는데 지금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계시는데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연금 계시? 지금? 내년 계시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내년 연금 계시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내년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또 계획이 되고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셔야죠. 셀틱클래스코님, 개구쟁이 애들 얼마나 좋아. 개구쟁이 애들이 세상을 잘 살아. 너무 조용한 애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세상을 오히려 못 살아.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뉴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원장님이 40억 보이스피싱 당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의대 가서 10년 넘게 의사 공부해가지고 개업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결국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 세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추님, 제 글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졌어요. 삭제한 거로 나와요. 삭제한 거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나태님, 명퇴시 3년간은 건물을 직장 생활할 때와 같은 금액을 낼 때고 하셨는데 급여명세서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4.5%. 네, 4.5%. 아니지. 4.5%가 아니라 정확하게 건보료는 급여의 7.99%를 내기 때문에 3.99%, 4%가 안 되겠네요. 4%. 그죠? 네. 국민연금하고는 다른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9%고 절반이 4.5고 건강보험료는 대략 8%고 절반이니까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네. 조마루님,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되면 자동적으로 삭감이 취소되는 건가요? 일정액에서 그렇죠. 네, 삭감됩니다. 네. 일단 소득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만약에 내가 삭감을 받다가
일정 이하의 소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죠? 네.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삭감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소득이 이제 확정이 되면 종합소득 신고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감액을 받다가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공단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후추님 다음 주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1억당 19만 8천이라는 게 맞는가요? 네. 주택연금은 1억당인데 언제 몇 살에 가입하시냐에 따릅니다. 지금 19만 8천이라는 게 거의 60세에 가입하시면 이런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연금을 60세에 가입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65세에 가입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70세에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후추님이 몇 살이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유수님, 박사님 적은 국민연금 너무 적어서 3년 추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기연금 했는데 신랑 국민연금이 2만 5천 원 깎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2년 연기연금에서 44만 2천 원 뿐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연기연금 잘한 건가요? 아, 그럼요.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연기하셔야 되죠. 제대로 연금 다 받지 못할 거 뭐하러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연기가 유리한데 깎인다고 감액까지 준다면 무조건 연기하셔야 됩니다. 자, 알고봐요님, 국민연금을 종이 우편으로 받을까요? 문자로 받을까요? 자꾸 오는데 우편으로 받는 게 좋나요? 문자로 받는 게 좋나요? 자꾸 생각나라 문자 오네요. 뭐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로 받으십시오. 이제 종이 시대는 다 갔는데 이제 종이 와봐야 쌓이기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자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성호님,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할연금 받았지 않습니까? 분할연금은 내 겁니다. 내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해도 다 받습니다. 아시겠죠? 재혼해도. 자, 유족연금은 내 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남겨준 유족연금을 내가 받고 있다. 내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끝납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은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금이기 때문에 누구랑 재혼과에 관계없이 분할연금은 계속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인님, 상속연금도 자녀가 받을 때 증여세 많이 내나요? 네, 상속연금 자녀가 받을 때 증여세? 이게 뭐냐면, 네. 자, 증여세, 상속세, 상속연금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었어. 내가 죽고 나서 자녀에게 돈이 얼마가 가면 그것이 뭐 연금으로 가건 일시금으로 가건 주식으로 가건 부동산으로 가건 현금으로 가건 뭐로 가건 관계없이 전부 다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속연금은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살아서 주면 증여세, 돌아가셔서 주면 상속세거든요. 내가 넘겨주는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적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많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님 질문 자체가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것은 상속연금이라서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구한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발사님 감사합니다. 김은영님 감사합니다. 바다스님, 퇴직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네, 퇴직연금은 연금소득과 혹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앞서도 방송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감액되는 소득은 근로사업 임대소득 금액이 월로 308만 9천 원 이상이셔야 되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관계없다. 자, 임승환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오성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이라고 일찍 집에 가라고 또 10시쯤 되니까 또 질문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제가 또 빨리도 진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도움되는 거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해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그다음에 견적, 뭐 여러 가지 가입 관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모두가 연금을 가입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갑자기 많이 또 질문이 올라와. 이렇게 또, 이렇게 꼭 퇴근 시간인데. 자, 안단테님, 네. 송바로님 감사하고요. 오선호님 감사하고요. 부인의 밑으로 저를 올려서 건보료 하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이거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을 문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건보료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아저씨 뚱보님 감사합니다. 윤서님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음 많은 도움 받고 있고 다음 주에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유선님 성실히 답변해 도움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이왕준님 감사합니다. 셀틱클스코님 우리 아드님 개구쟁이 아들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또 있네요. 오케이 제드님 감사합니다. 영알님 배우자는 국민연금 160만 받을 예정이고 전이단 입장에서 36개월 가입하고 중단 상태인데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연금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으로만 가입하시고 개인연금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님 감사합니다. 그레이드팡님 감사합니다. 알고바이님 감사합니다. 김정부님 감사합니다. 영구아콩님, 국민연금 수령하다가 수입이 많아서 깎이지 않으려고 연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연기하시면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기하셔야 됩니다. 자, 214님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얼마부터 근로사업 임대소득 금액 월 308만 9천원 넘어가시면 깎입니다.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자, 이렇게 남칸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최무수님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월 평생 500만원 맞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풀리니까 봄이 되었거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환절기 특히 감기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환절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환절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잘 챙기시고 또 내일 눈 오고 비 온다는데 조심하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좀 쌓아두고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9시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